붓이 아니라 칼로 답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로 30만 수나라 대군을 무너뜨린 영웅이 있습니다. 우리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 다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을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살수대첩의 10년 전 수나라의 첫 침공을 막아낸 이 엄청난 대승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 총사령관 이름이 정작 우리나라 최고의 정사 삼국사기에는 없다는 거. 오직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와 한가문의 족보에만 남아있는 그 이름. 강희식. 도대체 이 사람 진짜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아니, 실존했다면 왜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을까요? 오늘 기록되지 못한 영웅 강희식의 지워진 이유를 저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때는 6세기 말 동아시아가 들썩이던 거대한 전환기였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수나라를 세운 문제양견에 의해 통일되면서 강력한 힘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곡식은 넘쳐나고 군사는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 당연히 그의 눈은 동쪽의 강자 고구려를 향할 수밖에 없었겠죠. 곧 그의 야심이 편지 한 통으로 고구려 왕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게 외교 문서가 아니라 고구려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 그 자체였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 왕에게 바다 한 귀퉁이를 맡겼는데 성의가 부족하다. 고구려는 땅도 좁고 백성도 적으니 왕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보낼 거다. 마음 바꾸고 내 신하가 되라. 내가 원하면 장군 한 명만 보내도 너희를 멸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와, 정말 오만함의 끝판왕 아닐까? 이 오만한 편지에 영야왕은 당연히 크게 분노했습니다. 대신들은 머리를 싸매고 논의했지만 어떻게 답해야 할지 쉽게 답을 못했어요. 바로 그때 이 정적을 깨고 강희식 장군이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뜨거웠습니다. 이런 오만한 글은 붓으로 답할 게 아니라 칼로 답해야 합니다. 이 단호한 한마디가 조정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죠. 영야왕은 좋다 하면서 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정예병 오만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두 제국의 운명을 건 첫 번째 대결, 임유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강희식 장군은 598년 먼저 기습을 감행합니다. 말갈병사 1만을 이끌고 요서지방을 쳐서 수나라군을 흔들어 놓았죠. 깜짝 놀란 수 문제는 아들 양량을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무려 30만 대군을 임유관으로 보냈습니다. 동시에 주라우가 이끄는 수나라 수군은 우리 평양 칠 거다 하면서 엄청나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하지만 강희식은 속지 않았죠. 그들의 진짜 목적은 30만 대군의 보급로였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그는 곧바로 수군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주라후의 보급 함대를 그냥 완전히 격파해버립니다. 보급이 끊기자 수나라 육군은 순식간에 고립됐어요. 강희식은 성문을 닫고 싸움을 피했습니다. 왜냐? 시간은 고구려 편이었으니까요. 양식이 바닥나자 수나라군은 굶주림에 시달렸죠. 게다가 여름 장마까지 겹쳤어요. 진흙탕 속에서 병이 돌았고 시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결국 양량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강희식이 기다리던 기회가 온 거죠. 고구려 정예군이 등을 보인 적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임유관 상류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정말 참혹했어요. 30만 대군은 거의 전멸했고 고구려는 수많은 군수품을 노획하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역사서는 이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고요? 양량의 군사는 장마에 병이 돌았고 주라후의 수군은 풍랑에 휩쓸려 열의 9이 죽었다. 고구려의 징계 아니라 그냥 자연재해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건 자기 나라의 치욕을 가리려는 아주 전형적인 기록 방식, 이른바 춘추필법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전쟁의 영웅이어야 할 강희식의 이름도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강희식은 정말 있었던 인물일까요? 역사는 여기서 둘로 갈라집니다. 삼국사기나 중국, 일본의 정사에는 그의 이름이 아예 없어요. 게다가 그가 맡았다고 전해지는 병마원수라는 직책 자체가 고구려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후대인 고려 시대에 도입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의심의 시선이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의 존재를 주장하는 결정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가 있어요. 신채호 선생은 지금은 사라진 서곽잠목 같은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강희식을 임유관 대첩의 주인공으로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심양현에 병마원수 강공지총이라는 비석이 서 있었다는 기록까지 전해집니다. 실제로 1990년대에 진주 강씨 문중이 현지를 조사했을 때 문화대혁명으로 파괴되긴 했지만 비석 조각과 거북 받침대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2003년 KBS 역사 스페셜에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중에게 엄청난 관심을 끌기도 했고요. 진주 강씨 가문은 강희식을 시조로 모셔왔는데 이들의 족보를 보면 계보가 중국 주나라 개국 공신 강태공을 거쳐 사망 중 하나인 신농씨에게까지 닿는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전승에서는 고대 전쟁신 치우천왕마저 강시성을 가졌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이건 단순한 혈통 기록을 넘어 가문의 권위를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전승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문제는 후대에 이런 계보를 설명하면서 환단고기까지 끌어들였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1911년에 이미 편찬됐다고 하지만 세상에 공개된 건 1979년이었죠. 고대 사설을 모았다고는 하는데 안에는 역사적 사실과 안 맞는 연대기, 신화적 소술, 근대적 사상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사료적 신뢰성이 없는 위서로 평가합니다. 결국 환단고기를 근거로 삼는 건 강희식 장군의 실존을 밝히기보단 오히려 평가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인 거죠. 하지만 이런 전설적인 서술과 족보전승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희식이라는 인물이 기록된 역사와 기억된 역사 사이의 간극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결국 강희식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가 편찬한 정사만이 진짜 역사일까? 아니면 가문이 지켜온 기억과 한 학자의 외침도 역사로 인정해야 할까? 임유관의 승리 이후 수나라는 10여 년간 고구려를 감히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두 번째 침공, 살수대첩에서 또다시 패한 뒤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강희식의 칼끝에서 시작된 승리가 고구려의 운명을 지켰고 동아시아의 흐름까지 바꾼 거예요. 정사의 기록은 침묵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족보와 야사를 통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완성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묻고 답하며 다시 써내려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기억된다고 모두 사실인 것도 아니죠. 그 경계에서 우리는 강희식이라는 이름을 다시 만납니다. 30만 대군 앞에서 붓이 아니라 칼로 답해야 한다고 외쳤던 영웅.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 통찰이었습니다.